네, 감사합니다. 소그룹 나눌 때 팁을 나눌 건데요. 먼저 아까 나누지 못했던 것 중에 하나는 질문 구성인데요. 이게 언뜻 보면 질문 그냥 여러 개 넣구나 할 수도 있지만 사실 저희가 나름 신경을 쓴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이 월요일부터 그 토요일까지 쭉 되어 있는 것들이 저희가 이제 하브루타 강의를 들으시면 1단계 질문, 2단계 질문, 3단계 질문, 4단계 질문 이렇게 배우잖아요. 거기에 이제 의거해서 저희가 나름 만든 거예요. 그래서 초반부 월요일 질문들은 내용을 다시 한번 상기시킬 수 있는 질문들, 내용 질문이 있고요. 두 번째는 심화 질문, 좀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이제 화요일, 뭐 이렇게 수요일 정도에 있고, 그 다음에 뒤로 가면 저희가 적용 질문으로 되어 있거든요. 솔직히 저희가 가장 크게 신경 쓴 건 내용 질문. 우리가 이 질문을 통해서 설교를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는가. 그 다음에 설교를 듣고 우리가 좀 생각해 볼 수 있는가. 심화 질문. 그 다음에 설교를 듣고 적용할 부분들이 있는가에 대해서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면 이제 첫 번째 주 같은 건 성품이 사실은 적용점의 핵심적인 질문이죠. 두 번째 주차로 가면 설교를 듣고 뭐 달라져야 되는 부분이 있다면, 그 다음에 또 하나님의 뜻에 맞게 시간이나 돈을 사용한다면 이런 부분들이 사실 적용점에 해당이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게 질문이 그냥 월화수목금 이렇게 되어 있는 게 아니고 적용점을 향해서 뭔가 나아가고 있구나. 그렇게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목요일 질문에는 특히 하나님의 성품, 이런 것들에 대해서 질문을 많이 하는데, 큐티 세미나 이런 거 들어보시면 아시겠지만, 큐티에서 가장 핵심은 도대체 하나님은 누구신가를 알아야 되고, 그 다음에 나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게 가장 중요한 두 가지 질문이기 때문에, 그게 이제 목요일과 금요일에 배치되어 있다는 것을 아시면, 여러분들이 리더를 하시고 인도를 하실 때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소그룹 팁을 먼저 드리자면, 설교를 듣고 소그룹에서 설교 기록 노트를 활용해가지고 나눔을 가질 때 우리가 방금 했던 거죠. 뭘 가장 중요하게 여겨야 되는가를 말씀을 드릴게요. 설교의 핵심을 놓치면 안 돼요. 사실 이 질문 구성은 뭐 하기 좋냐면 이 코끼리, 다리, 꼬리 부분적으로만 알기가 되게 쉬워요. 왜냐? 저희가 이 설교 교육 노트를 할 때 양상이 어떤 양상이 있냐면 나름 요즘의 트렌드가 뭐냐면 짧고 쉽고 간결한 거가 많거든요. 그래서 특히 10대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유튜브도 많이 보지만 틱톡 많이 하잖아요. 틱톡의 특징이 뭐죠? 짧죠. 짧아요. 그리고 크게 내용이 없어. 이렇게 의미보다 재미가 더 중요하거든요. 근데 그렇다고 우리가 설교 기억 노트를 그렇게 만든 건 아니지만 짧게 가고 쉽게 가고 간결하게 가다 보니 어쩌면 이 참여하는 사람들로 하여금 핵심을 놓칠 경우가 많이 있을 수 있거든요. 이게 장점이다 단점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리더면 제일 중요한 건 뭐예요? 목사님이 이렇게 설교에서 이제 핵심으로 되는 것들에 대해서 이렇게 방점을 딱 이렇게 우리가 정리를 해주는 부분들이 되게 중요한데 그걸 아예 안 해주면 이제 목사님 설교 예화만 기억해가지고 이렇게 끝나던지 뭐 이렇게 이런 경우가 있기 때문에 설교의 핵심을 놓치지 않을 수 있도록 본인이 그것을 언급해주는 게 중요하다. 그리고 적용점과 설교의 내용을 이제 연결을 해줄 수 있는 게 중요한데 저는 이게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아까 이재철 목사님 설교 기억나세요? 막 설교를 들으면 동기부여가 돼. 마음이 뜨거워져. 우리의 언행과 우리의 어떤 모습이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주지 않았는지 이런 거 들으면은 그래가지고 아까 최연나 목사님이 그거 듣고 나의 언행이 다른 사람한테 상처를 줬던 것에 대해서 막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제 그 설교를 들으면 어떻게 되냐면 동기부여가 돼. 근데 어떤 상처를 줬는데? 그래서 우리 뭐 해야 되지는 인도자가 좀 안내를 해주는 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이렇게 보면 목사님 못지않게 중요한 게 소그룹 리더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설교자는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동기부여를 해서 가슴을 뜨겁게 해준다면 소그룹 리더는 진짜 그러면 그렇게 우리가 어떻게 적용해야 되는데 그 예시를 보여줘야 되거든요. 와, 이거 굉장히 어려워. 굉장히 큰 사명이에요. 그래서 이런 나눔을 통해서 그거를 보여주는 거죠. 그러면은 저는 최한나 목사님이 아주 좋은 예시를 보여줬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내가 누군가를 정죄했었던, 실패했었던 예시를 들어주는 거. 이런 게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러면은 다른 사람도 비슷하게 그렇게 나눔을 하고 그러면서 서로 공감을 하면서 적용점을 충분히 찾아갈 수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소그룹을 할 때 이 부분을 가장 중요하게 여기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에는 이제 스킬적인 부분들인데 이 소그룹 할 때 제일 중요한 건 재질문, 리액션 이런 것들을 해주셔야 돼요. 이게 습관화가 돼 있어야 돼요. 그래서 저희는 사실 다 사역자들이고 나름 열심히 하신다는 분들이 모였기 때문에 소그룹 인도할 때 어렵지 않아요. 크게 어렵지 않아요. 근데 이제 실제 교회 가서 해보면 말하지 않는 분들도 많고 특히 학생을 대상으로 하시는 분들이 있으면 관심 없는 애들을 대상으로 마이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아주 작은 것들을 잘 해주셔야 됩니다. 이제 재질문하는 거랑 리액션이랑 사실 겹쳐 있는데 뭐 예를 들어서 이제 뭐 설교를 듣고 느껴지는 나의 감정을 했을 때 아까 최현아 목사님 부끄러움이라고 하셨나요? 네, 부끄러움 뭐 이렇게 만약에 누군가 얘기하셨을 때 아 그러면 왜 부끄러움을 느끼셨어요? 라고 하면서 그 말을 다시 한번 언급해 주면서 질문을 하는 거죠. 그거 자체가 리액션이면서 또 제 질문을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 사람이 하는 말에 집중을 하고 그 사람 했던 말을 다시 한번 반복해주고 그 다음에 왜 그렇게 생각하세요라고 다시 한번 이유를 물으면서 계속 해주는 게 중요해요.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이게 꼭 하셔야 돼요. 그리고 여기서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리더는 이 부분을 준비를 많이 해야 돼요. 그러니까 리더가 여기서 이렇게 준비가 잘 안 돼 있으면 사람들 말 듣기가 어렵거든요. 저희 같은 경우는 이재철 목사님의 설교를 아마 3번 정도 들으셨을 거예요. 오늘까지 포함하면 3번 정도 들었고 그다음에 저희는 이미 노트 필기를 해놨고 그다음에 무엇을 답할지도 다 리허설을 했어요. 그래서 내가 이걸 말할 때 생각하고 말하면 리더는 힘들어요. 생각하고 말하면 안 되고 말하는 게 되게 쉽도록 연습을 미리 해두셔야 돼요. 왜냐? 그래야 남의 이야기를 들을 수가 있어요. 사실 이 재질문과 리액션의 핵심은 뭐냐면 남의 이야기를 들을 수 있는 집중력이 있느냐거든요. 사실 남의 얘기를 잘 들을 수만 있으면 뭐 반응하는 거 어렵지 않아요. 근데 반응하는 게 어려운 이유는 나도 여기서 똑같이 다른 사람이랑 처음 듣고 처음 나누고 하면은 되게 어려운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좀 나눔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이렇게 좀 적어두고 미리 준비하는 게 필요하다. 그다음에 시간 분배를 하는 게 제일 어려워. 이거는 알아도 힘들고 이게 정말 시간이 많이 필요한 건데 시간을 너무 길게 하거나 짧게 할 때 항상 이거를 좀 조절을 해주셔야 돼요. 특히 소그룹을 할 때 누군가 말을 길게 할 수 있거든요. 그러면은 그거를 좀 자를 수 있어야 되고 누군가 말을 너무 적게 할 때 그거를 더 길게 할 수 있도록 좀 조절을 해줘야 돼요. 근데 이 두 가지 방법이 솔루션이 하나예요. 그 솔루션은 사실 이거거든요. 이렇게. 다른 사람이 했던 말들에 대해서 정리를 해주면 말이 너무 길어진다. 그러면 순간적으로 요약하시면 돼요. 아, 누구누구, 뭐, 집사님, 누구누구, 선생님, 이런 의도셨군요. 네, 나누셔서 감사합니다라고 말을 정리를 해주면서 이렇게 끊는 것이 필요하고, 그 다음에 너무 짧을 때도, 아, 그런 의도시군요. 라고 하면서 그분의 의도를 제가 추측하면서 좀 말을 이렇게 길게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이제 시간 조절을 해주는 게 좋고, 그리고 대신에 이렇게 시간이 잘렸을 때 좀 기분이 나쁠 수 있으니까 미리 좀 이렇게 사전에 양해를 그래서 우리가 소그룹을 할 때는 너무 길게 하거나 이렇게 할 때는 또 리더가 개입할 수 있는 여지가 있으니 상처받지 마시라 이렇게 하면서 미리 공지를 해야 돼. 이 공지 안 하고 아 누구누구 집사님 말 너무 길게 하시네 이러면 이제 끝입니다. 그러시면 또 안 됩니다. 그래서 근데 또 나눔을 위해서는 또 조절도 필요하기 때문에 미리 끊을 수 있다라는 것을 언지를 해주시면 좋고 다른 분들은 이렇게 하기도 하세요. 너무 이렇게 말이 길어지면 타임키퍼 같은 거 주고 울리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끊는 게 아니고 기계가 자동적으로 끊어주는 거잖아요. 그래서 너무 길게 하시는 사람들이 밀집되어 있는 소그룹은 타임키퍼를 이용하시는 것, 타이머를 이용하시는 것도 방법입니다. 그리고 하다가 질문이 어려워요 이러신 분들이 있거든요. 그러면
그 2주차 질문, 3주차 질문, 4주차 질문이 있으니까 다른 질문들 사용하시면 돼요. 그럴 때 우리는 이 질문 구성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알기 때문에 만약에 금요일 질문이 어려워서 답을 못하겠어요 라고 하시는 분은 2주차에 금요일 질문을 활용하세요 라고 우리는 팁을 줄 수 있겠죠. 금요일 질문이 어려운데 2주차에 수요일 질문으로 해보세요 이렇게 하면 그 맥락이 안 맞으니까 그런 식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해주시면 되고, 그리고 이제 리더가 먼저 보여주시는 게 좋아요. 나눔을 할 때 이렇게 나누는 거예요 라고 해서 답을 하고 그 이유를 말해주는 것을 보여주면 나머지 친구들이 잘 하실 것 같고, 저희 같은 경우는 다 나눔을 잘하니까 저는 시간 분배를 위해서 중간에 이제 제가 안 하기도 하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이제 유도리 있게 보여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소그룹에서 나눌 수 있는 이 실질적인 나눔 팁은 다음과 같습니다. 네, 이렇게 제가 정리를 한번 해봤고요.